학교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돼서 아이의 미래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사건 같은 경우에 교육청마다 결과가 같게 나오나요?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교육지원청이 어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유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돼지라고 놀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교육지원청에서는 조치를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서면사가 조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사후 조치를 주는 그런 교육지원청도 있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학 조치를 잘 주지 않는데 심각한 사건이 아닌 초등학생 간의 경미한 다툼 같은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학 조치를 주는 경우도 봤어요. 보통은 학교 선생님들도 학폭으로 신고당한 그런 학부모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얼마 안 나올 거다, 1호 조치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고지고대로 들으셨다가 나중에 결과를 받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학교폭력 판단 기준에 따른 차이예요. 학교폭력은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몇 번 했느냐, 얼마나 심각하냐, 반성하고 화해했느냐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적극적인 반성이나 화해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학생들이 좀 능동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사안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인데요.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하고 판단은 교육청 그 위원회가 하잖아요. 근데 사안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좀 관찰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담당 교사의 그런 지시사항, 전달사항, 뉘앙스 이런 거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중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학교장 종결이나 아니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들도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육지원청 차이도 있어요. 이제 학생 수가 많은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학생 수가 적은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또 경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소위원회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지원청마다 하나의 소위원회가 학교폭력 심의를 하는 소위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해당 위원들마다 이제 위원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성향이 다르고 또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그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위원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수도권 사건을 할 때랑 지방 사건을 할 때랑 좀 차이점을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지방 사건을 하다 보면은 서울 경기에서 바라보는 그런 학교폭력의 개념과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의 진술의 차이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 관련 학생 측이 먼저 회의장에 들어가서 진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 측이 회의장에 들어가서 진술을 하게 돼요.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술은 문답식으로 하게 되고 주로 학생한테 질문을 하게 돼요. 당연히 당사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제 학생이 진술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 진술을 하거나 변호사가 대신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일을 겪은 당사자인 학생이 진술을 해야 돼요. 근데 같은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마다 위원들이 다르고 사안이 달라요. 그래서 분위기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맞춰서 이 질문의 의도라든가 의중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관련 없는 대답을 하거나 의도에 반하는 대답을 하거나 심지어는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대답하는 경우들도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의 진술에 따라서도 당연히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관련 학생이 남학생, 여학생인 경우에 대부분 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얘기를 잘 하는 반면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답식으로만 대답을 한다거나 의중에 맞지 않게 그냥 한다거나 본인이 멋쩍어서 그냥 피식 웃거나 이래서 인상이 안 좋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진술을 할 때는 여학생이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변호사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결과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학폭 사건은 조치 결정이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학폭 사건을 많이 해봤느냐 이거에 따라서 학교육 폭력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감들을 키울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이런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노하우로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결과를 잘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이제 잘 쓰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사건을 맡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폭 사건은 특히나 이제 변호사의 개개인의 뭐 실력이나 노하우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뭐 아는 변호사한테 사건 맡겼다가 이제 결과 나와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이다라고 하면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반론적인 것만 기재가 돼 있다거나 지속적으로 해봤던 사건들 보면 이건 학교폭력이 맞는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계속 우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상이 안 좋잖아요. 학교폭력이 맞는데 계속 자기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반성하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건들도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는 취지의 방향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앞서 본 것처럼 이제 돼지라고 놀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느 교육지원청은 1호로 처분이 나온 반면에 어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4호 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 특히나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결과의 차이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뭐 성범죄라든가 집단 폭행으로 뭐 크게 다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높아가지고 전학이나 퇴학 같은 그런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인데 성폭력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 합의하에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학교폭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라고 하면은 너무도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학 퇴학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면서 여학생이 신고를 했고 다행히 합의하에 한 게 밝혀져가지고 학교폭력이 아닌 걸로 판명된 사건 같은 경우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사건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도 이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잘 접근을 해야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또 차이가 큰 사건들 보면 따돌림 사건이 있어요.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더라도 접근 자체를 잘못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건이 사실 따돌림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욕설이나 폭행이 있는 그런 따돌림이 있으면 뭐 폭행이나 모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은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외시키고 뒤에서 수군대고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이 따돌린 게 아니고 그냥 나 쟤 친하지 않아서 같이 안 놀았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의 특징은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 피해를 입증해줄 친구가 없고 내 편에서 서서 얘기해줄 친구가 없는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인데 수행평가를 하는데 공던지기 수행평가를 하는데 아무도 나랑 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점심시간에도 뭐 화장실에 도망가 있어 또 이제 한 명씩 피구를 하는데 가위바위보 해서 한
한 명씩 편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혼자 남아서 덩그러니 마지막까지 남아있어. 이런 상황을 이제 내 아이가 겪는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고 안쓰럽고 이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에서는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피해자의 심적인 고통이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클 거예요. 이제 적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따돌림이 장기화되면은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학생들이 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사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 식구들도 정말 따돌림 사건이 제일 어렵다. 따돌림 사건 입증하고 피해 학생 측에서 따돌림 사건 입증하는 거 정말 제일 어려운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교육 지원청마다 결과가 다르다면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약한 처분을 받고 어떤 학생은 강한 처분을 받는데 이거 불합리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재판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인 법률에 근거해서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 자녀가 그런 학폭에 연루가 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큰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사실 부모님이 어떠한 노력을 얼만큼 해서 자녀를 얼만큼 지지하는가 그게 제일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